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양리 정리본으로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기초 양리나 기초 한방, 기초 영양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1교시 파트에 나오게 되죠. 간호조무사 시험이 총 1교시, 2교시, 3교시 실기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교시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의 꽈락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집 통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특징적인 것만 확실하게 암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약물에서요. 구비 조건 당연히 사람이 사용하는 거니까 안전성, 강도, 효과가 높아야 되죠. 자, 기본 간호에서 우리 약물을 사용하는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5 라이트 OR이라고 해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시용 환경, 정확한 약물, 그리고요. 시간, 용량, 환자나 대상자, 경로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으로 꼭 이제 약물 투여할 때 5가지 원칙 기억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약물은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약물 관리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약 어디에 보관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해야 하는 약들이 꼭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이죠. 그쵸? 혈청이나 예방주사, 예방백신, 특히 BCG 결핵 예방접종약, PPD 용액, 우리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해보는 약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 헤파린 이런 놈들은 꼭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하는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중 냉암소에 보관해야 하는 약물끼리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놈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좌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좌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똥꼬나 요도, 질 등에 넣어서 삽입하는 외형제라고 하죠. 보통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는 기본 사람의 체온 농도랑 체온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녹여준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약에는요, 정제도 있고 물약도 있고 연고, 기타 등등등 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특히 우리 그냥 여기 이제 특별한 것들만 보도록 할게요. 물약은요, 특히 주기 전에 흔들어서 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르기 전에 흔들 건데 하면 흔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다고 했죠. 말 하나 차이로 우리 충분히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오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요 물약 같은 경우요. 특히 기본 간호에서 이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약물을 따를 때 라벨이 있는 쪽을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른다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연고가 있어요.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방부형제, 외형제를 연고라고 합니다. 우리 기초약리 파트에서는 정제나 물약, 연고, 뭐 좌제 다른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압축시켜서 나오는 것들, 캡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책을 봐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초 과목들은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이렇게 나올 텐데요. 특징적인 것만 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약물 보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반적으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빛을 피해서 보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도 다 닫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요, 약을 보관하는 용기는 밀봉 용기도 있고, 기밀 용기도 있고, 밀폐, 차광 용기가 있는데, 특히 제가 요 차광 용기 무조건 기억하자 했어요. 차광 용기, 갈색 용기. 이놈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특히 차광 용기에 보관한다, 갈색 용기에 보관한다 했던 것들 같이 연결시킬 수 있죠? 우리 협심증에 사용하는 설화투여하는 그 약물, 차광 용기, 갈색 용기 꼭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약은요, 우리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가 보관할 거죠. 자, 우리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거든요. 마약도 있고 독약도 있고 극약도 있다 했던 것들도 기억할 거고요. 특히 이 잠금 장치가 있는 거는 법규 쪽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요. 저는 이런 거 하나 나오면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잖아요. 마약도 잠금 장치에 보관할 건데 우리 법규에서 혈액관리법에서 부적격 혈액이요. 사용 거, 적격 혈액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둔다라고 했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 보관한다 했던 것들도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요 이 마약이요.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 근무마다 데이 이브 나이트 매 근무마다 항상 수량도 확인하죠. 책에는 열쇠를 책임 간호사가 보관한다고 했지만요. 책임 간호사는 데이만 근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마다 이것도 시스템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정한 열쇠를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핸드 투 핸드라고 해서요.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준다.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병원마다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책에는 책임 간호사가 보관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요. 우리 마약 처방이 났는데 그 중에서 0.5 앰플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은 거는 당연히 반납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다가 파손한 것도 파손 보고서 같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다 반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져도 반납, 사용한 절반도 반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약장 같은 거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약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잘못 사용하는 건 오용, 남발해서 쓰는 건 뭐죠? 그쵸, 남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투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학 용어 중에서 자, A씨는 식전을 얘기합니다. B씨는 식후. PO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경구로 주지 마세요. 앞에 NPO 붙었다, N이 붙었다 생각하시면 금식. 자, QD는 한 번, BID 두 번, TID 세 번, QID 네 번, 베스킨라빈스 쿼터 네 가지 맛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다음 뭐뭐와 같이 주세요. 요거 양용어 기억하실 거고 뭐뭐마다 Q 위에다가 이렇게 붙죠. Q 뭐뭐마다 격일로는 QOD, 피로시, PRN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자, 특히요 PRN 처방은 우리 기본간호에서 법규에서 나오게 되는 신체대나 억제대, 보호대, PRN 처방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 의학용어 중에서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HS도 있어요. HS 취침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작용과 관련해서들도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극소작용은 극소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혈액이 흡수됐다. 전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중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나타나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신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요. 요런 거 기본간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안약 같은 거 있었어요. 안약을 투여한 이후에 비루간을 눌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약물의 전신 흡수 방지를 위해서 눌러줬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외울 수 있고 선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장기와 특별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직장기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치료작용, 치료에 필요한 작용을 치료작용이라고 해요. 필요하지 않은 작용, 부작용. 그러다가 건강을 심히 해칠 수 있는 것, 독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자, 전신작용이나 선택작용, 치료작용, 부작용, 독작용 무조건 기억하시고 자, 약을 투여하고 나서요.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고요. 의존이 생긴다.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증상,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에요. 근데 약물을요, 용량을 점점 늘려야 되는 거, 효과가 없어서 약물을 점점 늘려야 되는 건 뭐라고 해요? 그죠? 내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상가 상승 기량작용들이 있어요. 어떤 약물, A라는 약물과 B라는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약물을 합친 것만큼 나타난다. 상가작용. 약물을 합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상승작용. 그거와 감소시키는 거, 상쇄시키는 작용이 나타나요.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호적인 약물 같은 건 보통 언제 주죠? 그쵸. 위에 자극이 되는 약물들 같은 경우는 빈속에 주면 속쓰림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식후에 주게 되겠죠. 근데 효과를 빠르게 기대할 때는 당연히 공복 시간에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여기 약물을 분해하고 해독하고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간. 다음 중 생물학적 전환 상태로 변환시킨다. 저활성 형태로 변환시켜준다. 그러니까 큰 입자를 쪼개주는 거예요. 저활성 형태로 변환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해부학적 내용이나 아니면 기초 영양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물 대사나 배설은 특히
간과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져요. 배설은 신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우리가요 노인간호에서 분명히 배우셨어요. 다음 중 노인이 약물에 민감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죠. 약물에 민감한 이유가 뭡니까? 간의 대사 능력이 감소되고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약물 중독에 잘 걸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사람이 배신하고 가는 그 나쁜 놈의 새끼라고 기억하자고 했어요.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간의 대사 능력 감소. 약물 배설이 잘 안 돼요. 특히 이 약물, 디곡신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쌓이는 축적작용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암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디곡신 같은 경우는 축적작용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 위약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플래시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요. 환자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생리식염수 같은 거 주기도 하고요. 우리 치매병동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대상자한테 생리식염수 아닌 그 빈 주사기, 무침 주사기로도 실제로 약물 준 것처럼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양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환자가 투약을 거부한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제일 먼저 투약 거부 이유를 사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정답으로 다 고르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요. 우리 다른 쪽에 모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기본 간호 쪽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바이탈 사인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요. 호흡수가 너무 높게 나왔대요. 아기가 호흡수가 너무 높게 나왔대요. 아니면 아기가 맥박이 너무 빠르대요. 그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쵸? 아기가 울고 난 이후의 상태가 아니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때요? 기본간호에서 체온을 측정을 했는데 체온이 너무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 바로 담당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체온계로 측정을 해보나 혹시 체온계에 이상이 있나 이런 것들 먼저 확인해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철분제. 구강착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대로 먹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빨대가 O인 경우가 있고 빨대가 X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빨대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 철분제. 치아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대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요. 연화곤란이나 흡인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요. 물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빨대로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언제 빨대 쓰지 않았었나요? 그쵸? 인공루 가진 대상자 가스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나 안 된다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 기초 치과에서 임플란트 아니면요. 또 발치한 대상자들 압력으로 인해서 구강 내에서 피가 더 나오거나요. 압력으로 인해서 지혈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빨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쓴 약 주기 전에 얼음 먹게 하면 불쾌감이 감소됩니다. 루그럭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는 요오드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먹는 요오드, 쓴맛을 감추기 위해 이때도 빨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빨대 5로 기억할 거. 연화곤란이나 상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 물 섭취한다. 좋아요. 그리고 치아에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분제 먹을 때 빨대로 먹는다. 너무 좋아요. 연결시키자고 했고요. 자, 그럼 이 요오드는 뭔데요? 그쵸? 우리 갑상선 질환에 좋다라고 해서 해조류에 많아서요. 요오드가 해조류에 많아서 갑상선 질환 대상자에게 좋다고 했던 것도 성인간호에서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이걸 다 확실하게 암기했다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모의고사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집 통해서 외우시고 선생님들도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필수적인 것들만 보시고 제가 찝은 것들만 보셔도 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나 갈증난다, 더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책으로 추가적으로 혹시 학원 선생님들이나 짚어주셨던 것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하는 것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국소마취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리도카인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죠. 카인 종류들이요. 마취하는 사람을 약간 조금 깔아앉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이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거는 항부정맥제 치료제로도 쓸 수 있고요. 국소마취 유도제로도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언제 나와요?
그쵸? 우리 치과에서 국소마취제로 쓸 수 있는 리도카인이 있고, 기관지 확장증 진단 검사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하거든요. 그때도 목구멍에 괵괵거리는 거 뭐예요? 구개 반사 억제하기 위해서 국소마취 스프레이 리도카인 쓴다 했던 것들도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소마취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도카인은 무조건 기억하시는데, 자, 이놈들 제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성인과 기본간호에서 나오는 것들도 같이 연결을 시켜놨죠. 자, 그 다음에요.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히 네, 심장이 지멋대로 멋대로 뛰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라고 해서 리도카인 쓸 수 있는데, 자, 응급으로 잠깐 가볼게요. 응급 상황에서요. 자, 자동 제세동기라고 해서 심장이 충격을 주는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느 상황에 쓸 수 있어요? 그쵸? 심실세동인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거 작년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 경우에 야 심장아 정신 차려 하고 쇼크 줄 수도 있고 그 어떤 맥박이나 호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거 같이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리도카인은 항부정맥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국소마취 유도제로도 쓸 수 있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나오는 것들 마약성 진통제다. 자, 제가 아까 마약 극약, 독약 이런 놈들 어디다 보관? 그쵸? 잠금 장치에 보관합니다. 그리고요. 파손되었어도 약재가에 내려야 돼요. 쓰고 남은 거 절반 남았으면 그런 것들도 다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또 의사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요. 모르핀은 제가요. 전신마취 유도제면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대신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서호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한다. 노인한테 그래서 잘 안 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놈 뒤에 보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니까 심근경색이 있을 때 모르핀을 IM도 아니고 IV로 주세요. 정맥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인간호 제가 한 장짜리로도 정리를 했었는데 잊지 말아야 되죠. 심근경색은 협심증과 구분돼서 비교 꼭 하셔야 돼요. 자, 협심증, 심근괴사는 없어요. 심장은 좁아진 상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한다. 심근경색증, 심근에 괴사가 있어요. 심근에 괴사가 있으니까 심장의 정기적인 리듬을 보는 EKG 판독한다 라고도 했었고 심근에 괴사가 있으니까 너무 아파요. 모르핀 IV로 주세요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코데인도 있고 데메롤도 있는데 데메롤 정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해열 진통제로 쓸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특히요. 해열 진통 소염제면서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출혈 경향이 높아진다. 아스피린은 소화기계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위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가급적 안 쓴다라고 해서 아스피린은 특히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출혈 경향 조심하잖아요. 얘는 항응고제 기능도 있으니까 같이 항응고제 기능이 있는 헤파린 요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항응고제니까 사용하면서 출혈 경향 조심해요. 응고인자와 관련이 있어서 부족하면 출혈 경향 높아진다 해서 칼슘, 혈소판, 비타민 K 이놈들 싹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항히스타민제 이놈들은요. 우리 특히 알러지 약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감기약 같은 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알러지 약물이라고 해서 봄철 꽃가루 같은 거 막 날릴 때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 보통 저녁 식후나 취침 전 약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놈들이 들어가 있다. 특히 페니라민 정도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곡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라고 해서요. 심장이 제대로 띄워주지 못할 때 강하게 심장을 띄워준다. 제대로 띄워준다. 라고 해서 심박출량을 높여주고 심박동 능력을 높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되니까 맥박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맥박은 감소되죠. 섬액을 유발합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디곡신은 섬액 유발. 모르핀은 서호흡 유발.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디곡신 제가 아까 곡자라고 해서 차곡차곡 축적 작용이 있다. 배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뇨제는요, 우리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몸이 땡땡 붓는 부종인 질환에도 쓸 수 있고요. 혈압이 높은 질환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한데 우리 라식스 프로세마이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칼슘 차단제 또는 칼슘 기량제라고 하죠. 칼슘 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물이
그 기능을 못하도록 상쇄시키거나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칼슘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제가 무조건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기초 영양 쪽에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칼슘은 수축과 관련이 있어요.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하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수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혈압이 높은 대상자가 수축을 잘하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데 수축하면 보니까 제가 칼슘 기량제는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 기랑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수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칼슘 기량제라는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이거 정도는 기억해 주자. 니페디핀, 니트로글리세린처럼 같은 앞에 맨 앞에 니자가 나와요. 설화투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항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심증에 효과가 좋아요. 심장이 좁아진 거.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잖아요. 심장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심증에 효과가 좋으니까 좁아진 거에 효과가 있으니까 평활근 이완제다. 평활근 확장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화투여, 아까 제가 또 이거는 설화투여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은 갈색 용기에 보관, 차광 용기에 보관한다라고도 했었고요. 빠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쾌속혈관 확장제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쾌속혈관 확장제다 하면 무조건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봉 후에는 여기 이제 날짜 기록하고 당연히 아까 빛을 차단하는 직사광선 차단해서 갈색 용기에 보관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기관지 확장제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무조건 기억하시는데요.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무조건 기억하시고 특히 에피네프린은 응급약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벤톨린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벤톨린, 살부타몰. 벤톨린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중증 급성천식 있는 대상자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입에 후하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있잖아요. 기계처럼 생겨가지고 그거 기관지 확장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톨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결핵약물 이놈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얘랑요 SM 스트랩토마이신 같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결핵과 관련해 한 장짜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1위와 끝까지 먹어서 1위와 해가지고 다음 중 결핵약물 중에서 끝까지 복용해야 하는 약물로 옳은 것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소니아지드라고 하는 거는요. 말초신경염 부작용 유발할 수 있어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같이 먹는다. 이것도 기억. 그 다음에 결핵약 중 가장 효과가 크다. 내성이 없는 약으로도 이소니아지드는 결핵약물 중에서 내성이 없는 약 물어보면 이소니아지드 결핵약 중 효과가 가장 크다. 같이 기억을 해주실 거고 자 스트랩토마이신 SM은 특히 난청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신경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놈 몇 번 내신경이죠? 그죠? 제8번 내신경이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요. 최소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줍니다. 항생제 특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항생제 이놈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페니실린 그 다음에요. 제산제는 뭐예요? 속 쓰릴 때 먹는 약이 제산제잖아요.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제산제를 먹는 건데 산 성분이라고 함은 pH가요. 네, 산염기 농도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쵸? 산성은 산염기 농도인 pH 농도가 낮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위액의 pH가 증가시켜준다. 위액의 pH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산대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기초양리 필수암기 한 장 정리 여기로 마치겠습니다.